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산평화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원을 한번 둘러볼 안내를 맡은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유학 온 호세 마누엘입니다. 멕시코에서 왔어요? 네. 어우, 멀리서 왔네. 저는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나연이고요.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나연 씨, 호세. 네. 특별히 여기 오늘 오게 된 뭐 이유나? 저는 덤백 서포터즈랑 활동하는데 좀 지금 사삼에 대한 더 깊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나연 씨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제주도 토박이시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도 사삼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보고자 여기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이곳 사삼평화공원은 사삼으로 희생된 분들을 추념하고 일종의 역사 교훈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정문이에요, 정문.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공원을 둘러보는 첫 관문인데 이 기둥이 우리가 보통 문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문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문기둥이란 말이지. 이렇게 개방형으로 문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이곳은 누구나 사삼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 사삼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관람하고 볼 수 있는 일종의 복합적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개폐형 문이 아니라 개방형 문으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제주석을 넣어서 제주도적인 특색을 구현하려고 했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 듣기 전에 뭔지 몰랐죠. 네, 그냥 돌이 세워져 오늘 있구나. 아마 이 자리가 그렇게 예. 잘 그냥 스치고 지나가던 것들을 좀 한번 토파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이 서산평화공원은 국가 운영 예산으로 지금 여기 운영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삼이 이제 국가폭력의 희생이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기도 해요. 군사독재 시대가 지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본물처럼 이런 민주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제주도 지역에서는 4.3 문제 해결에 대한 욕망이 가장 컸어요. 온 도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기가 위령광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인데 이곳의 가장 큰 의미는 매년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장소예요. 추념식이 처음 시작된 거는 40주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민간에서도 시민사회 중심으로 4.3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4.3 추념식이 있었고 또 그 전에 군경 유족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죠.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반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4.3 해결 과정과 이런 과정 속에서 추념식도 양쪽에서 찢어져서 하다가 합쳐지고 다시 이곳저곳에서 하다가 이 자리에 안착된 거죠. 그래서 공원 1단계 사업도 위령재단, 위령광장, 위령탑을 맨 먼저 1단계 사업으로 했어요. 유족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것이죠.
자, 묵념합시다. 묵념 바로. 이곳은 사삼평화공원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영령들을 추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면 지금 여기 까만 오석으로 되어 있는 이 아치형 탑은 이게 검정색이라는 게 추모의 의미를 갖잖아요. 검은 리본 표형하듯이. 그래서 이 전체 공원에 있는 그 영령들을 위령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반원형 위에 지금 제주석으로 만들어진 저기는 사실 안에 그 영혼의 불꽃이라고 그게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평화공원의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과 사삼의 정신이 어떤 영원성,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영원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걸 담은 이제 그러한 빛의 재단이죠. 불꽃의 재단이고, 그다음 요 앞에는 이제 참배 분향할 수 있게 하고, 이 바닥돌에 보면 지금 태극 문양이 쭉 돼 있죠. 네. 예, 여기 그 사삼이 그 분단 반대, 통일 지향의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어떤 화합과 평화, 그다음에 통일 이러한 걸 담아서 바닥에는 그러한 거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 전통 문양인 태극으로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전체가 사삼의 위령 추념과 그런 사삼의 정신을 기원하는 이런 상징성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여기서 전달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봅시다. 와우, 굉장히 높네요. 저기 새겨져 있는 이름들은 사삼 때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14,000여 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삼의 그 희생자 수는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한 3만 명으로 추산을 하거든요. 반 정도가 지금 여기에 명패가 올라가 있고, 지금도 이 평화공원에 오시는 유족분들은 일단 여기 와서 자기의 형제, 부모 이걸 먼저 명패를 찾아보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곳이 유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이 평화공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조천면 교례의 김계생이죠. 네. 이분의 1자, 2자, 3자, 4자. 자식 넷이 이름도 갖기 전에 희생당한 거죠. 옛날에 뭐 출생신고도 늦고 뭐 이래가지고 이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는 갓난 애기도 있을 것이고, 뭐 1살, 2살짜리들 또는 6살 이런 데도 이름이 안 올라 있거나. 근데 이게 그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삼이 사삼 통틀어서 한 10% 정도 희생자 중에 10%가 갓난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 보면 누구누구의 자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전부 갓 젖먹이 때 이렇게 이름도 호적에 올리지 못한 채 죽은 어린 생명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꽃을 피우는 건 둘째치고 싹도 틔우지 못한 채 희생당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위패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 사이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위패는 어떤 일이 있어서 비어있게 됐나요? 처음에 신고한 명단은 그대로 일단 조성할 때는 다 시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람도 있고 또 잘못 기재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중에 또 보수 우익 쪽에서가 사삼 때 무장대로 활동했던 그런 위패들은 빼라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결국 그 한 10여 분 이상의 위패들은 내렸죠.
그런데 원래 이 사삼평화공원의 취지도 화해와 상생이라는 취지가 있고 특별법의 취지도 화해와 상생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그 취지를 찾으려면 여기에 있는 빈 위패들 또는 애초에 신청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무장대 활동가들의 이 위패도 들어와 줘야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이후에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4.3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행부림묘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제가 좀 질문 네. 있는데 네, 네. 행보림이 무슨 뜻일까요? 아, 행부리는 말 그대로 행방을 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끌려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는 이곳에 행방불명자들의 표석이라도 세워서 4월 3일 날 여기 와서 술 한 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된 그러한 묘역입니다. 여기가 3,970여 기, 근 4천여 기의 지금 표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한 5천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1,000여 기 정도가 이 지금 남은 공간들을 채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지역별로 명칭이 있죠. 네. 아까 저기 올 때 보면 예비검속 행방불명자, 대전, 경인지역 한데 이 대전이나 경인지역 이런 명칭이 붙은 건 그 지역에 있는 형무소에 수용됐다가 그리고 못 돌아오신 행방불명인들. 그다음 저쪽에 예비검속 행불인 위령비는 1950년, 그러니까 4.3은 거의 좀 끝난다 생각을 했고 좀 잦아들던 시기에 유교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좌익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명단을 확보했다가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섣달오름 거기서 학살을 하고 했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때 이제 행불인으로 신고된 사람들 그분들 표석도 여기 같이 있는 거죠. 자, 조형물리는 쪽에 한번 가봅시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용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수용소로 가던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조형물인데 표정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형무소로 끌려가는 모습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무소에서 온 편지라고 되어 있죠. 매형에게 부탁하였으니 저와 말을 잘 관리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도 형무소에서 여기 있는 표석처럼 행불인에 닮은 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김수열 시인의 물에서 온 편지라는 시인데 읽어볼까요? 좋아요. 네.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고 살아서 네가 있는 거긴 집원을 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보낸다. 아들아 올레박 삼도전거리 아름드리 풍랑은 잘 있느냐. 통시 옆 멀구슬은 지금도 잘 여무느냐. 조반상 바다 몇 술 뜨다 말고 그놈들 손에 끌려 잠깐 갔다 온다는 게 아, 이 세월이구나. 산도 강도 6굽이 훌쩍 넘었구나. 그러나 아들아, 나보다 훨씬 굽어버린 내 아들아, 젊은 아비 그리는 눈물일랑 그만 접어라. 네 가슴 억누르는 천만근 돌덩이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육신의 칠할이 물이라 하지 않더냐. 나머지 삼할은 땀이며 눈물이라 여기거라. 나 혼자도 아닌데 너무 염려 말거라. 그러니 아들아,
바람 불 때마다 내가 부르는가 여기거라. 파도 칠 때마다 내가 우는가 돌아보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 보내거라.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어도 살아서 네가 있는 거기 꽃 소식 사람 소식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너울너울 보내거라 내 아들아. 자, 이곳은 유해봉안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말 그대로 4.3 당시에 안매장되었다가 발굴된 유해들을 안치한 곳입니다. 유해 발굴이라고 하면 그 4.3 당시에 토벌대에게 학살당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안매장된 희생자들을 다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땅속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게 이제 유해 발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번에 걸친 유해 발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굴된 유해는 전체가 405구,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1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형,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라고 하죠. 이게 발굴 당시 현장을 그대로 본을 떠서 모형화 시켜서 이제 재현한 그건데, 실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 참혹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이게 이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서 발굴한 현장을 재현한 건데 참혹하죠. 좀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설렘을 갖고 젖발을 딛는 곳인데 좀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가진 곳이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좀 여기는 우리 백범가실과 다르게 나이와 사망일자도 적혀 있네요. 위패봉안실의 위패들은 제례용, 즉 제사 지내는 의미나 위령하는 의미의 위패라면 여기 있는 이 비는 일종의 기록비예요. 그래서 돌에 새긴 희생자 명부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의 의미가 강한 것이고, 여기에 그래서 보면 몇 세, 성별, 그다음 사학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구상할 때는 가해자를 쓰기로 했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다. 그런데 이제 논란 끝에 그거는 빼고 그냥 여기 사망일자까지만 쓰자라고 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됐는데, 희생자의 이름과 역사적 기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돌에 새기자. 그래서 사산평화원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여기 지금 중앙광장 쪽에 조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더 의미를 더 잘 찾은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넥세살 아이 모습이에요. 좀 여기는 사망 날짜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1월 17일이 되게 많네요. 네. 여기는 이제 한날 한시에 집단 학살을 당한 마을 주민들이 모인 곳인데, 이 북촌리는 1949년 1월 17일 초토화 작전이 한창이던 때 한 마을이 이틀 사이에 4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이제 몰살을 당해요. 네. 그래서 4.3 당시에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집단 학살을 당했던 마을로 유명하고, 또 당시에 남자분들이 특히 대부분 학살을 당해서 한때 이 마을 북촌이 별칭이 무남촌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1월 17일, 18일 이 날짜가 되면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얼마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끔찍했겠어요. 이틀 사이에 400명이면 거의 부촌리의 마을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초토화 당해가지고 4.3의 대표 소설이라 불리는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가면 문학비가 거기 지금 마을 그 예전에 학살터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죠.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추산하는 3만 명의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되는 숫자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이름들이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죠. 지금 또 이 강명비들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여기 이름들이 계속 신고가 다시 되면 추가되면서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그 참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잔인함의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러 갑시다. 이곳은 위령탑인데, 사산평화공원에서 야외에 조성된 조형물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옆에 언덕이 쭉 이렇게 보이죠? 네. 2중, 3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오름, 오름의 그러한 능선을 차용을 해서 여기다 표현을 했고, 근데 이 물을 왜 여기다 끌어들였느냐? 물은 이제 종교계에서도 성스러운 그런 정화수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죽음의 강명비들이 쭉 되어 있는 죽음의 명단이 있고, 그것을 생명의 정화수로 이렇게 씻어서 그걸 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에 이 수조가 조성됐고, 여기에 물을 끌고 왔는데, 원래는 제주의 자연환경인 오름지대의 산정호수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게 예술적인 상상력과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 좀 여기 물이 그리스도의 아과 사그라다처럼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성수, 네네 맞아요. 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다면 여기서는 4.3의 그러한 그 아픈 역사를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돋게 하기 위한 그런 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다 곳곳에 담겨 있네요. 저기 저 이인상은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감싸서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조형물이 이제 그 테마랄까 주제, 그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상생하는 그런 염원과 모습을 담고 있죠. 제주 4.3을 말할 때 보통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많이 말하는데 여기에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귀천이에요. 여기는 그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닌가요? 수의? 그거 아이들 것도 있고 어른들 것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좌우 대칭으로 양쪽 끝에 성인 남녀,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청소년 남녀, 가운데는 성별 없이 어린 나이에 갓난내기의 수위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도상화돼 가지고 묘사가 돼 있죠. 이 형태는 우리 전통적인 거지만 표현은 아주 모던하게 이렇게 조각으로 돼 있는데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각면미를 보고 이 작품을 보니 좀 영화 한편 생각나요. 혹시 영화 그거 보셨나요? 아, 코코 봤어요. 알죠? 네네. 네. 아, 그 한 꼬마가 좀 저승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좀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 죽은 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였던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 코코의 얘기처럼 여기 지금 저승 상마을로 가신 이 4.3 영령들도 편안히 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적혀 있는 원기자랑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제주도 자장가인 건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원래 이게 제주도 전래 예전부터 불려져 왔던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를 잠재울 때 어머니들이 불러주는 노래인데 4.3 당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작품에다가 이거를 차용을 해서 여기다가 새겨 넣었는데 세상에 없는 아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라 생각하니 그 슬프게 느껴져요. 원기자랑 아니 제봐주며 질긴 종배로 손모가지 발모가지 걸려 매고 걸려 매여 뛰어나른 집은 1949년 1월 초에 이연대가 대대적인 이제 토벌에 나섭니다.
그 토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아랫마을에 있는 봉계동 주민들이 대거 산으로 피신해요. 살기 위해서. 그 피신하던 와중에 이 어린 나이를 업은 이 여인 변병생 이 모녀도 같이 이제 산으로 피신하던 중에 토벌대의 흉탄에 맞아서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고, 그렇게 아이를 안은 채 이 폭설이 내린 하얀 벌판에 쓰러졌으니까 아이도 같이 얼어 죽었겠죠. 그렇게 해서 한참 후에야 발견이 돼요. 이 어머니와 어린 나이의 이런 슬픈 이야기를 조형물로 이렇게 묘사해서 만든 작품이 비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곳이 그 당시에 죽은 걸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죠. 이 봉계동이면 여 근방도 다 봉계동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래 마을이 봉계동인데 여기도 다 봉계동에 속하고,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나무 우거진 저 오름 있죠. 네. 저 오름이 이제 거친 오름인데, 저 거친 오름 기슭에 봉계동 주민들이 대거 피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녀도 그 마을 주민들이 피신한 곳으로 가다가 흉탄에 쓰러진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정말 아주 허벌판인 곳이었죠. 그 허벌판인 곳에 폭설이 내려서 하얀 그런 눈밭에서 비운의 그런 생을 마감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나가 봅시다. 네. 저 표석 있는 데까지. 이 작품은 이제 작품 제목이 이젠입니다. 이젠. 이 작품이 만들어진 해가 2018년이에요. 2018년 4.3 70주년을 맞는 해고, 70주년의 전체 4.3의 슬로건이 제주 4.3 이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원래 사진 한 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어디에 처음에 전시됐냐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마당에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심장부죠. 질곡의 역사를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이 당당하게 역사의 주역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아머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거 그 평화기념관 맞죠? 그렇죠. 약간 그릇을 닮았어요. 건물 모양이. 아, 그릇이 연상이 쉽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4.3 평화기념관인데 4.3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그릇. 그래서 그릇이란 개념을 형태를 차용을 해서 이곳에는 이제 그동안 금기의 역사로 알려지지 않았던 4.3의 이야기를 담은 진실의 그릇으로 그렇게 표현한 외형을 띠고 있죠. 그럼 4.3 평화 기념관에 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일단 그 4.3의 역사적 진실을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기반해서 상서적 전시실에 한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상설 전시관 안에는 4.3의 발발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4.3 교육의 대표적인 현장이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4.3 평화기념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나가보죠. 네.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맞아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이 배지랑 똑같이 생겼지 않아요? 네. 네, 이 배지가 사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교복에 아니면 넥타이에 많이 달고 다니거든요. 제 친구들도 이 배지를 보면 무슨 의미냐고 많이 물어봐요. 원래 동백은 제주도에서 하얀 눈이 묻은 겨울에도 빨간 꽃을 피우는 이쁜 꽃이죠. 그런데 이게 왜 4.3의 상징꽃이 됐냐 하면 1992년에
사삼 작품으로 유명한 강요배 화백이 동백꽃지다라는 연작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 중에 하나로 나와요. 통꽃으로 떨어지는 작품이 전면에 나오고 뒤에는 숲속에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이후로 수많은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이 동백을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사람들한테 동백이 각인되기 시작했고 특히 4.3 60주년 때 그때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한 동백의 의미를 살려서 만들었고 70주년 때 전국적으로 이게 널리 알려지면서 동백이 이제 상징꽃으로도 알려지고 동백 배지도 많이 알려졌죠. 멋있다. 자, 저쪽으로 갑시다. 네. 자, 여기가 우리 오늘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약간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평지. 그렇죠. 네. 이 평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그 도화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답사를 마치고 우리 호시 학생하고 나인이 학생은 어떤 생각 들었는지 궁금하네. 먼저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외국인 관점에서 4.3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변화를 구독하고 싶다면 좀 당연히 고려해야 한 비극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잘 몰라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멕시코 돌아갈 때 제 친구들에게 꼭 알리고 좀 변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인은 어땠어? 저는 일단 한국사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 4.3에 대한 내용이 딱 제 손바닥만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아도 역사는 과거의 것이고 그냥 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돌아다니면서 4.3에 관한 조형물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4.3을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4.3을 표현하고 그런 만화를,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